자, 지금 저희가 add calculator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내가 필요한 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선언해서 쓰게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선언을 재정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다고 생각되는지만 이런 것들을 다 재정의해서 기본적인 메소드를 만들어 놔야 내가 얘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런 제일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이벤트에 해당되는 버튼을 한 개 만들었는데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7, 8개의 메소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벤트 자체가. 그렇다고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이벤트 한 개만 쓰기 위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안 만들어 가지고 쓰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 버튼에 해당되는 모든 이벤트를 다 정의를 해놓고 뭘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 골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7, 8개의 메소드를 전부 다 만들어 쓴다는 것은 이게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잖아요. 별로 에너지 소모가 한 개, 두 개 쓰려고 이렇게 전부 다 7, 8개 메소드를 만들어야 돼. 이러니까 중간에 어댑터라는 걸 한 개 만들어요. 저희가 칼큘레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칼큘레이터 어댑터라는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하시고 클래스 한 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은 이제 얘가 어댑터예요. 칼큘레이터 어댑터 이렇게 어댑터 이렇게 만드시고요. 어댑터가 뭔가 받아들인다, 뭔가를 할 때 이제 변한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원래는 220V가 오는데 얘를 이제 5V로 또는 24V로 12V로 이렇게 바꾸는 걸 어댑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 사용할 거예요. 씁니다. 예. 상속받는 거는 인터페이스, 캘큘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요. 그냥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상속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임프리먼트라는 거 쓰는 거죠. 임프리먼트라고 써주시고요. 캘큘레이터를 상속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상속되어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구현하라고 이렇게 오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add an implement 메소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기본 메소드에 해당되는 게 쭉쭉쭉 나옵니다. 다 기본 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나머지는 다 기본 쓰고요. 저는 여기 빼기에 대한 것을 한 개 만들어 볼게요. 지금 add calculator 클래스 한 개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빼기에 해당되는 calculator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요 어댑터라는 얘기를 쓰는데 저희가 어댑터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댑터라는 말이 나오면요. 어댑터 프로그램은 이런 얘기고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기본 메소드로 모두 구현해 놓은 프로그램 말고요. 구현해 놓은 클래스이다.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 중에 필요한 것만 구현해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지 말고 이 어댑터 프로그램을 상속받는 거죠. 저희가 인터페이스 대신에 어댑터 프로그램을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상속받기 때문에 그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는 이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걸 전부 다 상속받았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가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가 이제 빼기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빼기는 어댑터를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드시는 거죠. 클래스 만드시고요. 빼기에 대한 계산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서브스트랙트 칼큘레이터 까지만 쓰겠습니다. 칼큐 클래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클래스 붙였습니다. PC 누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내가 서브 말고 다른 메소드도 다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익스텐스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그 만들었던 어댑터 프로그램을 calculator 어댑터 프로그램을 상속받는 거죠. 상속받으면 오류가 나지 않아요. 오류가 나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빼기만 필요하니까 파워볼릭 쓰시고 int 빼기 subtract subtract 맞나요? 풀로 subtract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로 x, 그 다음에 인티저로 y를 받아가지고 쓸 거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하고 중괄호 닫고 return x 마이너스 y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골뱅이 오버라이드에서 썼다. 오류 없죠? 얘만 오버라이드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오버라이드를 안 하셔도 돼요. 이유는 이미 다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만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코드상에서는 요것만 구현해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 메소드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고요. calculator 어댑터가 인터페이스 상속받은 놈을 기본 메소드로 다 구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subtract라는 calculator 클래스에 해당되는 놈이 얘를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calculator 메인 더블 클릭하시고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두 번째 만들어 놓은 이제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빼기를 실행하는 거죠. 빼기 쓸 때에 클래스 타입 그대로 해서 한 개만 사용하시면 저희가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 그냥 쓰겠습니다. equal로 쓰시고 그 다음 new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가 이게 보이시는 거죠. 얘를 생성을 했어요. 빼기 할 때에 시소 쓰셔서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 점 여기서 빼기 하는 subtract x가 뭐 50 빼기 10 하면 40 정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40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그 두 번째 방법은 얘가 어댑터로 했기 때문에 2번 두 번째 방법은 어댑터 생성을 해서 클래스 생성합니다. 클래스 생성하시는데 어댑터에 어댑터 타입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생성해서 생성은 클래스 생성합니다. 생성해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생성해서 실행해보자.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calculator에 대한 calculator 어댑터 calculator 어댑터 타입으로 얘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으십니다. 어댑터 이꼴 사용하시고 똑같이 new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를 생성하시면 오류가 나지 않죠. 얘가 부모 클래스, 얘가 자식 클래스 생성해서 부모 클래스에 넣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생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빼기 하는 거니까. 자, calculator 어댑터에서 빼기, subtract를 이용해서 저희가 뭐 100 빼기 50 이렇게 하시면 50이 나오겠죠. 실행해 보시면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댑터 타입으로 생성을 해서 실행 가능하다. 지금 타입은 어댑터 타입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세 번째 방법. 얘는 인터페이스로도 저희가 calculator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생성해서 실행할 수 있다. calculator에 해당되는 거죠. calculator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저희가 calculator 썼으니까 calculator 2라고 쓰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2라고 써주네요. new subtract를 이렇게 똑같이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를 똑같이 생성합니다. 생성하시고 자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calculator 2
되어 있는 것에서 subtract를 이용하시고 1000, 500이 되겠죠? 결과는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상속받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calculator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있으시는데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누가 갖고 있냐면 상속받아서 이제 subtract 이 아답터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아답터가 이제 얘를 상속받아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얘를 또 상속받아서 이렇게 얘에 있는 걸 또 상속받아 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놈은 여기 그 subtract 여기서 이 subtract 클래스 calculator가 얘를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습니다. 상속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인터페이스고요. 얘는 클래스, 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얘를 생성할 때 여기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를 생성할 때 타입을 요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calculator 어댑터 쓸 수 있고 calculator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되셨나요? 예.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subtract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subtract라는 메소드를 전부 다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타입. 요 세 가지 타입이 전부 다 subtract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인터페이스하고 어댑터를 한 개 만들고 이제 subtract 클래스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제 그 상속받아가지고 쓰시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상속되어 있는 세 가지를 전부 다 선언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도 없고 클래스는 두 개를 상속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클래스를 상속받아 버린 게 되죠. 여기서 상속받아가지고 쓴 게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선언해서 쓰셔야 되잖아요. 두 개 선언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calculator로 그 타입으로 썼다가 어떨 때는 calculator adapter 타입으로 썼다가 어떨 때는 subtract calculator 클래스 타입으로 썼다가 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너무 생기다 보니까 코딩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면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걸 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이렇게 두 개 합쳐가지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안에 어댑터 안에 갖고 있는 게 무슨 클래스죠? 그 디폴트 클래스인 거죠. 디폴트 메소드인 거죠. 메소드를 이제 어댑터 안에 갖고 있다 보니까 기본값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두 개 합쳐서 이제 디폴트 메소드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서 이 어댑터 플러스 calculator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calculator 인터페이스인데 뭐 어댑터 calculator 어댑터 플러스 이거 뭐라고 쓰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인터페이스하고 인터페이스 이제 페이스 원래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인터페이스에다가 플러스 저희가 add 추가했다. 뭐 add로 쓰면 되나? add 추가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데 그 인터페이스 어댑터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댑터 calculator 이렇게 만들어서 인터페이스에다가 어댑터를 추가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calculator 만들 거예요. 오케이 써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여기 인터페이스이긴 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소드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앱스트랙트를 추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는 디폴트라고 한 게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기다 디폴트라고 써놨습니다. 디폴트라고 써놓으시면 얘가 지금 구현을 해야 한다고 나올 거예요. add body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다가 중괄호 중괄호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return 0 쓰시면 되는 거죠. 세미콜론 이렇게 구현을 해서 써보자. 계산을 하면 여기 인티자에 여기 나오는 인티자의 기본값이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용해서 쓰시면 이제 이렇게 다 그 디폴트로 만들어야 될 부분 디폴트가 없는 거는 그 내비두시고요. 그 디폴트로 있는 것만 그냥 디폴트라고 써가지고 디폴트 저는 다 써놓겠습니다. 디폴트가 다 있어야 한다 라고 이제 메소드를 디폴트 메소드로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 인터페이스를 선언해서 쓰실 때 이 디폴트로 썼다는 얘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디폴트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디폴트 메서드인 경우 재정의를 안 하면요 메서드인 경우 재정의를 하지 않으면 여기 이 기본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죠. 기본 메소드 사용하게 한다. 원래 인터페이스는 구현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인 경우에 재정의하지 않게 되면 상속은 받았는데 얘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아요. 아니면 얘 메소드를 처리된 걸 그냥 사용하는 거죠. 기본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메소드를 그냥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추상에도 한번 붙여볼까요? 추상인데 디폴트 한 개 붙였다. 디폴트 저희가 디폴트 한 개 붙여서 사용하시고 그러면 구현하라고 나오겠죠. 지금 바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앱스트랙트는 이렇게 쓸 수 없대요. 앱스트랙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해서 사용할 수 없고 기본 메소드 만들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 없는데 그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앱스트랙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재정의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붙인 거죠. 이 경우에 재정하지 않으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단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앱스트랙트 키워드가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구현을 못 하고요. 반드시 재정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디를 구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바디. 이런 경우에는 앱스트랙트가 붙어 있다는 이 디폴트 키워드 못 쓰고요. 이거 이제 이렇게 디폴트 그러니까 즉 이런 경우에는 디폴트와 앱스트랙트는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죠. 구현해서 같이 못 쓰니까 얘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난 쓸 거야. 앱스트랙트를 빼야 되겠죠. 저는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면 여기 앱스트랙트를 빼시고 디폴트로 해서 이렇게 중괄하고 중괄하고 리턴해서 바디를 구현하시면 되겠죠. 구현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이제 요거 인터페이스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만 구현해서 쓰시면 되세요. 멀티플 한번 하겠습니다. 멀티플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서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인터페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은 거고요. 뉴에서 저희가 디폴트인 거예요. 클래스 만드시면서 멀티플 지금 이제 곱하기만 하는 멀티플 칼큘레이터 클래스입니다. 얘도 클래스 피니시 누를게요. 상속받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상속받으니까 인프리먼트로 하시면 되고요. 인프리먼트 쓰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와 그 어댑터를 합쳐 놓은 인터페이스 그리고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인프리먼트 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메소드는 전혀 구현하지 않더라도 오류하지 않죠. 아시겠죠? 오류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 한 개만 이제 갖다 쓸 수 있어요. 오버레이에서 퍼블릭 쓰시고요. 원하는 것은 멀티플입니다. 퍼블릭 인티저 타입이 나오고요. int 그 다음에 멀티플이라는 메소드고 그 다음에 int x, int y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중괄하고 저희 리턴 사용하시면서 리턴 쓰시면서 x 곱하기 y 쓰시면 되겠죠. y 세미콜론 중괄호 닫고 구현 다 했어요. 쓰시는데 오버라이드 했다. 골뱅이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한 겁니다. 재정의해서 이렇게 한 개 붙여주시면 그 재정의한 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써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메소드를 다시 재정의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테스팅하는 것은 뭐 똑같습니다. 여기 그 인터페이스 타입과 클래스 타입으로 선언해서 쓸 수 있는 건 동일하니까 그건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